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 Net Present Value, 순형가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야, 대학생활 개강짤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좀 공감이 심하게 가는 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와, 우리 학교 진짜 미친 것 같아. 작년 3월 개강짤로 제가 주워놨던 건데, 일체형 의자 불편하다고 건의해서 싹 바꿔준댔는데 더 뿅 같은 일체형으로 싹 바꿈. 미친 건가? 그러네요. 이건 진짜 이런 의자가 이런 책걸상이 있나요? 진짜 상상도 못한 정말 깊은 어떤 인간에 대한 악의가 느껴지는 구조네요. 그 의자와 책상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걸 굉장히 학생들이 싫어하잖아요. 저도 앉아보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데, 와, 이건 심지어 이 다리 놓는 곳도 그렇고 이게 위치가 여러모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들어가 앉는 것도 왼쪽, 그러니까 저 책상과 연결된 기둥이 있는 부분은 들어가 앉는 것도 힘드니까 접근하는 각도도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데다가, 야, 물론 이제 바퀴가 달려서 옮겨 다닐 수 있고, 아마도 의자 밑에 저거는 이제 가방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공간이겠죠.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 데스크 파트, 상판의 넓이 자체가 굉장히 좁은 것도 문제고, 고정이 안 되고 막대 하나로 돼 있다는 거는 수평이 깔끔하게 유지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거릴 거고, 그랬을 때 뭐가 떨어지거나 이 아이패드 같은 거를 세워놨을 때 이게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속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 고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의자랑 책걸상 이 일체형이 움직이면서 위에 있던 물건들이 흔들려서 떨어지는 음료 같은 것들이, 그런 대참사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음료수, 커피 같은 걸 많이 들고 와서 올려놓고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면은 되게 정말 킹 받는 게,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 구조로 되어 있는 책걸상인데 미묘하게 팔걸이가 조금 짧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공감을 할 텐데, 저러면은 이게 움직이는 게 더 힘듭니다.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좁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왜 저게 있는가? 정말 이건 인간에게 끝없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요. 아우, 충격적이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누가 이런 생각, 무슨 약을 드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댓글 더 웃기네. 미친. 뒷사람이 잘못해서 앞사람 의자 차면 교수님 눈앞까지 가게.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경사 있는 곳에 쓰진 않겠죠. 만약에 경사 있는 곳에 쓰면 넘어질 수도 있겠고. 작성자가 다시 댓글 달았는데, 나 어떻게 저기서 6시간 연강 들어야 해? 꿈인가? 진짜 애도네요. 그냥 보행기라니까 저거. 앉아서 단체 우띠아띠아 우띠아띠아 우띠아띠아. 색깔 개 다양하게 산 게 개 유머임. 콘서트도 아니고 차등 R석 S석 이런 건가요? 아, 미안한데 남의 일이라 너무 웃김. 고문의자. 저거 뒷사람이 발로 차면 교수 앞에 배달됨. 우리과 실화임.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저 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좀 되게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의 책걸상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런 거가,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밀도를 높인다 라고 보기에는 차라리 2인 1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책상을 쓰더라도 공간이 넓어서 좀 적당히 떨어져 앉는 게 저거보다는 덜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옆 사람과의 관계가. 이거는 너무, 네, 너무너무 괴로운 형태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네. 저희 과는 그 책상 그리고 의자 그리고 뭐 칠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신화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 바꿀 때 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신경 쓰도록 할게요. 너무 웃겼네요, 이거. 수년가법 예제를 한번 더 보죠. 이그젬플 060이 Do Nothing 대안의 수년가법입니다. 네. 어느 투자자가 자신의 최소 요구 수익률 MARR 8%와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 투자 대안을 분석하고 있다. 어떤 투자 대안이 있는데 얘도 수익률이 8%라는 거죠. 결국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투자 대안의 기간이 2년 혹은 3년일 때 투자 대안의 NPV는 얼마인가? 그러면 투자 대안이 2년인 경우를 우선 생각을 해보고 3년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3년인 경우를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2년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이 8%가 되려면 매년 8%씩 돈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면 1년 후에는 108, 2년 후에는 거기다가 또 8%, 1.08을 곱해서 116.6만 원을 돌려받아야 8%가 돼요. 3년인 경우에는 거기에 또 8%, 1.08을 곱해서 125.97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8을 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2년 후에 116만 6천 원을 받던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3년 후에 125만 9,700원을 받던가 하는 건데 앞에서 봤지만 얘네들은 이 MARR을 다시 적용을 하면 현재 가치가 당연히 빵이 돼요. 당연히 빵이 됩니다. 네. 그래서 NPV가 빵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나 마나. 잠시 후에 해보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Do nothing은 항상 0이 돼요. 뭐가? NPV가. Do nothing의 NPV가 항상 0이 된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추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 투자 대안이 매 기간 MARR만큼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함께 지급한다면 그러니까 8% 주고 8% 주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원금이랑 또 8%를 주면 NPV가 얼마가 되는가? 이것도 NPV가 0이 돼요. 해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수익률이 8%인 경우입니다. 수익이 8%가 나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수익이 8%가 났어요. 수익 돌려줘? 오케이. 원금 그대로 있는 거죠. 또 1년이 지나요. 수익 8% 돌려줘? 오케이. 또 원금 그대로 있죠. 3년이 됐어요. 또 수익 8% 났으니까 돌려줘? 오케이. 이제는 원금도 돌려줘?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매년 수익이 8% 나는 그런 형태의 캐시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익이 8%니까 뭐 계산 하나마나 보나마나 그냥 Do Nothing 대안처럼 얘가 Do Nothing 대안이랑 똑같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대안비와 똑같지 않더라도 얘도 NPV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안 A 형태로 구성하건 대안 B 형태로 구성하건 대안 C 형태로 구성하건 MARR과 똑같은 수익률을 가지는 투자 대안들은 모두 NPV가 0이 됩니다. 그걸 지금 이 예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제 0602를 한번 보면 뭐 이미 그림으로는 다 봤겠지만 대안 A를 2년짜리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100만 원을 냈고 1년 후에는 그대로 2년 후에는 요 8%의 수익이 미래에 돌아와야 되니까 8% 이자율로 기간 2년에 대해서 이 100만 원의 투자금을 P로 봤을 때 납입액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A는 없고요. 현재 가치가 100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116만 6천 원이 됩니다. 얘는 똑같은 계산으로 기간만 3년으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116만 6천 원과 125만 9,700원이 2년째, 3년째 발생하고 그 사이에는 없어요. 네. 여기가 왜 얘는 표시가 안 돼 있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NPV를 구하면 우리 NPV 구하는 방법 아니까 이자율 넣고 캐시플로우 기간 1부터 다 넣고 그 다음에 연기간은 NPV 함수 바깥쪽에서 따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자율 넣고 기간 1, 2, 3 다 넣고 연기간 따로 더해주면 0이 나옵니다. 대안 C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원금에다가 우선 8% 수익을 내서 돌려받습니다. 원금만 남게 되니까 방금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3년째도 똑같은 짓을 하고 그리고 원금도 돌려주는 겁니다. 원금도. 그래서 8만원, 8만원, 108만원의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NPV로 계산을 하면 이자율 8%에 요 기간 1, 2, 3에 대해서 8, 8, 108 그리고 연기간은 따로 함수 바깥에서 계산을 해주면 얘도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순형가법 예제를 계속 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0603 푸드트럭 문제입니다. 붕어빵 푸드트럭을 해보려고 고민 중이다. 푸드트럭은 중고로 7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뭐 보통 구입 가격은 이제 P로 우리가 보니까 이게 CF0 P가 7천만 원이란 얘기겠죠. 5년 정도 영업하고 나면 1,000만 원 정도로 다시 팔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들어오는 돈인데 CF5에 해당하겠죠. 5년간 매년 1,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요건 A인데요. CF1부터 CF5까지 전부 다 1,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7천만 원의 자본금이 4% 정기예금 계좌에 있다. 그럼 이게 MARR이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이 정기예금을 깨야 되니까 이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MARR 우리의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오. 그래서 NPV를 계산을 해서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립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트럭이 do nothing 요 정기예금과 비교해서 큰가 작은가 얘는 0이거든요. 얘는 얼만가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V를 계산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트럭 구입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7천만 원 연수익은 매년 1,500만 원 그리고 5년 후에 트럭 잔존 가치가 1,00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7천 플러스 1,500, 1,500, 1,500, 1,500 그리고 5년 후에 1,000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쭉 정리를 하면 얘를 쭉 다 더하면 되겠죠. 딴 건 다 한 줄에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두 개가 있어서 2,50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000, 1,500, 1,500, 1,500, 1,500, 2,500이 되는 5년짜리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NPV를 계산을 했더니 499가 나왔다. 약 500만 원 정도가 된다. 0보다 크죠? 따라서 당장 하자! 푸드트럭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네, 방금 다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스프레드시트로 다시 한 번만 보면 0이 마이너스 7,000 요 0시점에 쓰고요. 1에서 5까지 1,500만 원 이렇게 쭉 다 쓰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위에 거 그냥 당겨서 쓴 거예요. 그럼 잔존가치 1,000만 원까지. 그럼 현금 흐름은 요걸 다 더하면은 해당 시점의 현금 흐름이 돼요. 같은 시점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을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시점으로 옮길 때 계산이 필요한 거지 같은 시점은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돼요. 그래서 딴 시점은 다 뭐 별로 고민할 거 없고 마지막 5년 차만 요거 두 개가 더해지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MARR이 4%라고 했으니까 이걸 4%를 이용을 해서 NPV를 하면 4% 넣고 1년 차부터 5개 쭉 다 넣고 초기 투자 CF0는 따로 계산을 해주면 499 이렇게 나온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순영가법 연습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예제 0604 바리스타. 카페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카페라고 쓰는데 카페라고 발음을 하죠. 저도 카페라고 하지 카페라고 안 합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카페겠죠. 예, 정확한 발음이야 당연히 CAFE니까 카페가 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카페라고 하죠. 근데 또 이게 이탈리아 발음을 들어보면 카보다는 까에 가까워요. 네, 그냥 저희 생각인가요? 카페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바리스타를 직접 고용할 경우 인간 바리스타라는 얘기죠. 인간 바리스타를 고용할 경우 초기 장비는 5천만 원이고 매년 5천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듭니다. 로봇을 쓸 경우에 초기 구입 금액은 2억 원이 들지만 인건비는 안 된다. 두 경우 모두 향후 6년간 매년 8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 어느 대안을 선택해야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익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8천인데 마이너스 8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데 그 인건비가 5천이 있으니까 그냥 3천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로봇은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인간 바리스타도 쓰고 로봇 바리스타도 쓰는 사람은 없겠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배타적 투자 대안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쓸 거냐 로봇을 쓸 거냐 대한 사람과 로봇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돼요. 절대적인 두나싱과도 비교를 하겠지만 얘네들의 NPV를 계산을 해서 어느 게 더 큰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두 대안의 NPV가 모두 음수면 사람 바리스타고 로봇 바리스타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도 그냥 안 쓰고 카페 제발 하지 마세요. 흑백 요리사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페 하지 마세요. 네, 김풍이랑 같이 이제 김풍 작가랑 같이 그 카페 망한 얘기하는 그 유튜브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서 카페 하지 말라고. 나폴리 마피아 정도 되는 대단한 요리사 이탈리아 현지에 갔다 온 사람도 망하는 게 카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구해보면 사람은 초기는 마이너스 5천 6년 동안 플러스 3천 로봇은 초기에 마이너스 2만만 그러니까 2억 6년 동안 플러스 8천 이어서 NPV를 5% 최소 요구 수익률 5%니까 가지고 NPV를 구하면 사람은 1억이고요. 로봇은 2억입니다. 2억 이득이. 그래서 NPV가 둘 다 양수이고 로봇 쪽이 훨씬 크니까 로봇 바리스타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뭐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베타적인 대안을 계산하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example 0604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네, 더 확대해도 될 뻔했네. 지금까지 왜 작게 한 거야? 네, 요걸 캐시플로우로 옮기는 건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NPV로 계산하는 것만 다 알겠지만 짧게 몇십 초만 얘기하겠습니다. 5% 들어갔고요. 네. 여기 1년부터 6년까지의 캐시플로우 보라색 넣고 연기간은 따로 계산해 준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냥 이거 복사하면 돼요. 복사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 고정됐기 때문에 안 따라오고 보라색은 옆칸으로 오고 이 민트색도 옆칸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PV가 각각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복사하면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굳이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네, 순형가법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형가법의 장단점 혹은 그 한계점을 한번 보죠. 리미트, 한계. 우선 장점은 이게 뭐 너무나 절대적이고 큰 장점인데요. 직관적이고 쉬워요. 이게 사소하게 써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직관적이고 쉽다. 그러니까 의미가 네? 이거 왜 이래? 얼마나 버냐? 얼마나 이익이냐? 를 그냥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의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다 고려해서 얼마를 버는 거야? 얼마나 이익인 거야? 얼마나 손해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얼마인 거야?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순형가 혹은 현재 가치라는 게. 그래서 결과값 자체가 금액 단위잖아요. 몇만 원입니다. 몇만 원 이익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제를 그렇게 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큰 장점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그냥 쓱 얘기하기에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금액 단위의 값이기 때문에 쉽게 쏙쏙 이해가 된다. 이해가 쏙쏙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일단 크게 두 가지는 더 배울 거고 또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들을 배우더라도 혹시 이게 맞나? 헷갈릴 때는 그냥 뭐다? NPV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기준이 된다. 그게 기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 마냥 좋은 것만 존재하진 않으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니까 항상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순형가법의 단점은 뭐냐? 한계점은 뭐냐? 대안의 투자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겁니다. 투자 기간이. 그러니까 하나는 5년짜리고 하나는 3년짜리인데 5년짜리가 돈 더 잘 벌었다고 5년짜리가 좋다고 할 거야? 나는 3년 만에 버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재투자가 없다, 즉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일회성이란 얘기예요. 둘 다 이 투자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얘는 3년짜리, 얘는 2년짜리인데 그냥 NPV를 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A고 B면은 그냥 NPV A, NPV B를 그냥 비교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랬을 때 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요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이 요 기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 질문 포인트로 남겨놓을게요. 이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까? 생각해 보기. 이때는 A와 B가 각각 어떤 일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투자 기회가 없다. 재투자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냥 한 번만 딱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이 한 번만 존재하고 끝나는 거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고, 만약에 A 대안과 B 대안이 모두 재투자가 가능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최소 공배수법을 써야 됩니다. 최소 공배수. Least Common Multiplier, LCM이라고 불리죠. LCM법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A가 3년짜리니까 3년째가 끝나자마자 요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회색이 이번에는 살구색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를 2번 반복하는 겁니다. B는 2년짜리니까 2년째 B를 딱 돈을 다 받자마자 바로 재투자를 시작해서 살구색으로 2트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3트 하는 거죠. 네. 인생 2회차 3회차처럼 B는 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의 NPV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다. 이 전체 캐시플로우 A 2번, B 3번 한 캐시플로우를 비교를 해야 기간이 맞춰지니까 공평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왼쪽의 경우에는 B는 이때 투자 기회가 없었으니까 좀 불리하잖아요. 어떻게 판정되고 있는 것일까를 이제 오른쪽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B의 요 3년차 1년은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일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